안녕하세요. 서울수면위원회 홍일희 원장입니다. 요즘 TV 보다 보면 독감 코로나 검사 때에 코를 통해서 바이러스 채취를 하죠. 왜일까요? 바이러스의 침입 경로가 코이기 때문입니다. 숨을 쉬는데 코의 역할은 엄청나게 큽니다. 코는 집안의 대문과 같은 위치에서 들여마시는 공기의 필터 기능, 균과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및 면역 기능, 온도, 습도 조절 등 최일선의 보츠병 역할을 합니다. 이 코 점막이 여러 가지 이유로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를 비염이라고 합니다. 비염 상태는 코골이의 원인도 되지만 무호흡증과도 관계가 많습니다. 비염은 치료하는데도 고려해야 될 상황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염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비염이 수면 중 코골이 무호흡증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염을 일으키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급성 비염의 경우는 주간 증상으로 코막힘, 콧물, 재채기, 3대 증상이 있고 만성화되면서 코가 뒤로 넘어가는 불편한 느낌인 후비로 또 구강호흡으로 인해 잦은 목감기 또는 목소리 변화 등이 나타나며 야간 증상으로 코골이가 증가되고 구강호흡 유발 및 자주 깨게 되어 수면 부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모여 주간 졸림증, 두통, 멍함 등이 나타나고 성장기 아이들은 집중력 장애, 학습 장애, 아래턱 발달의 장애 및 성장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비염이 있으면 편도가 커진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편도의 주된 역할은 면역 기능입니다. 비염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코 기능이 감소되어 필터, 방어 역할이 감소되면서 아데노이드 및 편도의 발달로 면역 기능을 강화하게 됩니다. 또한 비염이 구강호흡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코의 면역 필터 기능이 소실되면서 입으로 들어오는 균, 바이러스를 거르고 싸우기 위해 편도의 역할이 더 커지면서 만성적으로 비대해지게 됩니다. 비염은 다 똑같은 것인가요? 아닙니다. 아주 다양한 형태의 비염이 있습니다. 코에 생기는 염증 반응을 모두 비염이라고 합니다. 전혀 다른 성질의 여러 염증 반응을 코에 생긴다고 다 비염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염증 반응이 생기는 원인별로 비염을 나누어 보면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분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주변에 존재하는 작은 물질에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 나만 과민하게 반응하는 현상을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연중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 계절별로만 증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을 피하는 것이 제일 근본적인 치료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는 증상을 조절하면서 평생 더불어 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합니다. 비알레르기 비염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알레르기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비염을 말하는데 나누어 보면 장기적으로 코점막이 두꺼워져서 생기는 기후성 비염, 이는 비중격 망곡증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온도 변화에 코점막이 잘 반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혈관 운동성 비염, 이는 노인이 되면서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충농증과 같이 동반되어 누런 코 형태로 나타나는 세균성 비염, 흔히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 점막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바이러스성 비염 등이 있습니다. 비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비염은 원인별 접근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회피요법 등 환경 개선과 더불어 항히스타민 혹은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 및 비강 스프레이로 관리합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팔감작시키는 면역요법 등이 있습니다. 비알레르기 비염은 차고 건조한 것은 피하고 호흡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심하면 항히스타민제 약물로 조절합니다. 보습 효과를 위해 가습기, 바셀린, 항생제 연고 등을 사용하며 숨쉬기 편한 자세를 확보해야 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비중격 망곡증과 동반되거나 약물 치료에 반응 없는 경우 고주파를 이용한 축술 등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비염과 코골이 무호흡증이 관계가 있나요? 비염이 있으면 숨을 들여마실 때 코 저항이 증가하면서 각성이 일어나 잠을 깨우게 됩니다. 또한 좁아진 부위에서 공기 흐름이 빨라져서 기도의 약한 부위를 떨리게 만들어 코골이를 유발합니다. 성장기에 구강호흡을 유발하고 구강호흡이 지속되면서 편도가 비대해지고 하악 발달이 지연되면서 기도 크기가 작게 형성이 됩니다.
어릴 적 비염이 해부학적인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고 성장하면서 이 좁아진 기도의 구조가 공기역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근육, 신경계의 이상을 초래하여 중년 이후에 본격적인 수면 무호흡 환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염은 원인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되고 원인별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염은 비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간 증상도 일으키지만 수면 중 호흡장애도 일으키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꿀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